예,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 사실 연구 전문 기업 뉴로비스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건입니다. 저는 2018년에 창업했고요. 창업해서 전 산업 분야의 중기부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은 저희 참고해드린 이제 자료에 해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기술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대형 제약사들 파이자나 노바티스랑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노바티스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매출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8개로 아이템화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오른쪽 자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정신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신경정신질환이 한 20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신약 개발이 되는 것들도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대부분이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특히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약효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약효평가를 할까 해서 제가 이제 30년 동안 해왔던 게 이 미세투석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걸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흰쥐나 계자비 원숭이, 사람은 뇌가 16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우스나 렛에서 약효를 평가한 거 가지고 전부 다 해서는 결국은 사람에서 가서는 뇌의 복잡성 때문에 다 실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원숭이 실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우스 실험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항암제 개발되듯이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바이오마커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마커를 찾는 기술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바이오마커 를 찾는 거는 마우스에서 실험 모델에서 하지만은 원숭이에서 바이오마커를 밸리데이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써 되고 있지만 2, 3년 후에는 항암제가 지금은 시장의 대세지만은 앞으로는 중추신경계 질환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생각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빨리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지금 뉴럴 커넥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어디서 얘기를 할 건가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1000억 개의 뉴런들에서 결국은 시냅스에서 유리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민 계통에 하고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해서 약 이제 여러 가지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그 카테콜라민,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억제성 흥분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분석을 좀 또 했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동시에 분석하고 그러면서 뉴로트랜스미터의 메타볼라이트까지 같이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결국은 우리가 치매를 얘기하면서 아세틸콜린만 얘기하지만은 아세틸콜린만 변화시키면은 다른 물질들도 같이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같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로펩타이드는 한 50가지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뉴로펩타이드들이 사실 뉴로트랜스미터와 같이 그리고 사이토카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경전달 물질들을 보시면 회로는 다 저 센터는 미드브레인입니다. 중뇌에서 프로젝션 해가지고 어센딩, 디센딩 체력으로 각각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들은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각각의 조직에서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서로 얼마나 인터커넥션 하는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된 데이터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 특히 정신질환 같으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들 간에 상호 어떤 문제에 의해 가지고 질환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오티즘, 그러면은 자폐증 같으면 아미그달라 뉴클레우스에 있는 세로토닌이 장애가 있어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POC를 하면 되겠다. 제가 이 분석하는 방법을 다 확립했고 샘플링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미그달라에서 그 약물이 실제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지 그걸 확립해주는, 그러니까 프로브 컨셉 개념을 저희가 연구 모델로 확립한 겁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아세틸콜린 하면 치매하고 도파민은 파킨슨병, 조현병이나 드러그 에딕션 이렇게 쫙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억력이 존재하는 거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글루타메이트가 기억력에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요즘은 이 세로토닌이 기억력을 리트리브 하는데 회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매를 치료하는 약물은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약을 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 약효가 아세틸콜린 에스테저가 약효가 10%밖에 안 되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결국 도네페질제 같은 약물들이 다 아세틸콜린 증가시키는 약물 침범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치매 치료제를 하면은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는 최소한 하고 억제 조작하는 가바 같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약물이 진짜로 기억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걸 저희가 이제 세트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립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신경정신질환은 왜냐하면 툴이 없기 때문에 개발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조직 샘플링이 어렵습니다. 바이옵시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뇌라는 조직은 광정이 자율성, 오토매티시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옵시를 해서 결국 나중에 죽은 사람이 조직을 뗐을 때, 사후했을 때하고 마취됐을 때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폐암이다, 간암이다 하면 간암에 어느 조직을 떼든지 동일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뇌는 조직에 따라서 저는 50가지 이상의 뉴클레우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매, 조현병 이런 데에 따라 가지고 다 작용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균일하지 않죠. 뉴럴 패스웨이가 다 다르고 뉴클레우스 부분이 다르고 화이트 매터, 그린 매터가 분포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바이오마커 선정이 또 어렵습니다. 원래 바이오마커를 하려면 혈액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혈관 내 장벽이 있죠. 그리고 뉴런에서 어떤 질환은 뉴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질환은 글라이에서가 더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그래도 30년 이상 했던 기술이 미세투석이 되니까 이 미세투석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다가 정확히 그 질환의 센터가 되는 위치에다가 프로브를 꽂고 거기서 샘플링을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방법이고 샘플링하고 이 뉴로트랜스미터들과 메타볼라이트를 동시에 다 분석하자. 뉴로펩타이드까지 단순히 분석해주면은 완전히 어떤 질환이고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툴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던 거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가 이게 미세투석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미리 며칠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인트라셀루라 가이드 커널을 꽂아놓고 다 빼놓고요. 수술한 날 다 한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가이드 캐뉼을 빼고 더미셀을 빼고 프로브를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놓으면은 이게 쥐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물도 마시고 먹이도 먹고 이거를 3일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링하고 이러면서 약을 주사를 한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된 약물을 주사해 봤더니만 진짜로 이 약물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느냐.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아큐벤스 뉴럴 아큐벤스에서 진짜로 그 부분에서 세로토닌이 증가되냐를 진짜 평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립을 한 거고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레이스거든요. 스파이널 코드 굉장히 가능합니다. 근데 스파이널 코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시장이 큰 규모가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통증에 보시면 이 신경이 어센딩 패스웨이와 디센딩 패스웨이로 관련되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다 가바, 글루타메이트, 오피오이드하고 सब스탄스 P라든가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이 통증 조절에 관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오피오이드하고 सब스탄스 P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분석하면은 신경병증 통증의 모델로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큰 시장이 뭐니까 척수 손상. 그럼 척수 손상을 봤을 때 그 척수 손상은 지금까지 보면 신경병 소중이나 척수 손상은 유효성을 평가하는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임상시험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 몇 % 효과 있더라, 안 됐더라 해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물시험에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증 관계도 이거는 말초신경병증 통증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척수를 방리하고 여기다가 마이크로다이스 프로를 꽂아가지고 여기 지금 같으면 이거 프리가바린, 리디카른 약물 투여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특허 출원했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게 진짜로 이 도잘 갱그리온에 도잘 홈 부분이 이게 통증 요구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프로를 꽂아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신경병증 통증이라든가 신경 손상 모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서
약효 평가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사이트를 새로 한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요즘 많이 얘기 나온 게 신경회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경회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뉴럴 커넥션은 당연히 되는 거고 서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영역화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도자 혼에다 하면서 센터 부분에 있고 뭐죠?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죠? 신경회로 분석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약물 투여하거나 손상 줬을 때 디센딩 하는 패스웨이와 어센딩 하는 패스웨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피오이드 변화를 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경회로 분석에도 저희 실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처음 한 겁니다. 저기 신경 전달 물질하고 대사체들을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자체보다는 대사체가 한 100배 정도 농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직에 비해서는 또 100배 정도 낮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못했던 것들이 분석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분석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과 대사체인 콜린, 노에피린과 대사체인 MHPG, 설페이트, 도파민과 대사체인 도팩, HVA, 3MT, 뭐 세로토닌과 5HA, 가바,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뉴로펩타이드 중에서 특히 통증과 관련되는 베타 엔돌핀, 다이노핀 A, 서브스탄스 P, 폴리아민과 루이신 엔케팔린, 메초닌 엔케팔린도 동시에 분석하고요. 그래서 이 물질도 지금 여기 포함 안 된 것도 있지만 28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분석해서 신경계의 기능을 약물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판정하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모스의 기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추신경계 약물 개발이 항암제 시장 이상으로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바이오마커가 제대로 임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보면 적당히 신경정신 질환 동물 모델이 지금 현재하고 기존이나 약효 평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연구도 통하면서 그걸 통해서 POC, 프로브 컨셉을 보여줘야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유전자 변이나 뭐 이런 세계에서 각각의 중추신경계에 절환되어 있는 그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가 실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샘플링하고 해서 바이오마커를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원숭이를 써서 하고 저희가 지금 서울대 뇌은행하고 해가지고 사람 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뇌지도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원숭이도 시험도 한 20마리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원숭이 뇌와 사람 뇌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원숭이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가 실제로 작용하더라 하는 걸 보이는 게 저희 개념이고 이것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노바티스나 파이자에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걸 뇌적응 전문과학, 뇌과학 전문 기술로 해가지고 저희가 특화했습니다. 시험 서비스는 브레인 마이크로다이리스를 실제로 밸리데이션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했고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마이크로다이리스를 하고 있고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투과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까 보셨다시피 저기 마이크로다이리스 풀을 꼬고 나면은 하루 이상 지나면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이 실제로 얼마 투과하느냐 이걸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을 꽤 올렸는데 매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뇌혈관 장벽 투과도 특히 요금 나와져 있는 바이오 드럭들 항체 드럭이나 ADC 드럭이 얼마 투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타우 항체들이 얼마 투과하는지 이거 하는 게 주 모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뮤니스트 케미스트리라든가 동물 모델 만드는 거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 생략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떤 조직에서든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 2018년에는 4건 했었고요. 2019년에는 9건 했고 2020년에 지금 금년에는 23건 했습니다. 그래서 적었듯이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흑자 전환할 수 있고 지금 이게 국내 업체들만 이렇게 국내 기관들에서만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대형 제약사들하고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큰 매출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도 비해서 제가 캐시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신경전달 물질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시장이 큰 게 치매 모델이고요. 그래서 치매를 하다 보니까 혈장과 뇌척 속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환수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타오러 가고 있지만은 치매 평가에 제일 좋은 모델은 2018년에 아밀로이드 베타 49와 42가 가장 정확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논문 3편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임상에도 실제로 그렇다 해서 94% 이상 정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장과 뇌척소에서 타우들하고 포스페리드 타우도 분석하고 이것도 분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환자의 혈액을 체출하려면은 임상시험 건체 분석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저희 혈액까지 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를 분석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0.2mm 소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뇌척수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혈액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척수의 용액의 농도의 5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했던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분 우리나라는 지금 80만 명이고 2050년에는 300만 명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치매 경과에 대해서 정상 주관적 인지저하, 경도 인지저하, 치매 정상으로 한 15년 정도 거쳐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치매 진단 시장만 봐도 아밀로이드 베타나 MRI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건 하기 때문에 한 3천억 시장이 되고요. 거기다가 인지 기능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하면 그게 다시 5천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8천억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출시만 하면은 국내만도 3천억이 시장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의미가 되자면은 증상 발현 이제 치매 초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는 올라가서 세츄레이션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 접합기 어느 거가 타우가 그 다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65세 이상을 본다면 15년 전에 50세부터 베타 아밀로이드가 변화가 있다면 이미 이게 치매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바이오마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진단의 병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가 나왔고 이건 예전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감소되는 걸 봤었는데 최근 결과에서는 40과 42의 레이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확보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는 50가지 장이 혈액 중에 있습니다. 나오게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또 상당수는 간하고 폐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런데 아밀로이드의 진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해서 나오는 어그리게이션 된 40과 42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봐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엑시메스로 하는 게 다 가능하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분석한 논문들을 보니까 사이엑스 5500이라는 모델을 써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했던 게 사이엑스 6500 모델이거든요.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8배 정도 감도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못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한 이게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만 아까 같이 이제 성공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마 베타 아밀로이드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장 보면은 30조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3%가 30조 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시장 규모의 3%만 한 게 88천억이니까요. 그리고 아시아가 전 세계 시장의 49%입니다.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면은 중국하고 일본에도 아직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고기 시장만 해도 몇 조 원의 시장을 단위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산 기기가 한 대에 6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1년 유지비만 워런티만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3 창업 과정에서 1억 6천 원 들어가서 지금 쭉 진행하고 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물 동태 시험하고 GLP 인증서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임상시험 권체 분석 기관을 내년 2월에 하게 되고 그리고 한 6월 정도에 저희가 이걸 인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 뜻밖의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지지난달에 미국의 C2N 다이그노스틱이라는 회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를 분석하는 것을 진단 마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포이유랑 같이 이렇게 측정하는데 이게 1,250불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 아포이유 유전자 분석하는 데는 10만 원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돼주면 저희는 40만 원대만 매출한다고 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6월 달에야 승인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빨라야 바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한 연구 플랫폼으로 보셨다시피 실적은 상당히 했고, IBF, 아이스테의 국제 뇌과학 학술대에서도 하고, 저희가 할 때도 창업, 이노베이션 기업이라 해가지고, 국무총리도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매출이 다양한 모델을 사고 있고 운송에서 지금 저기 미세 투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뭐 치매 모델은 치매 모델을 평가하기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뇌에서 저희가 쭉 해가지고 사람 뇌에서 뇌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